안녕하세요. 더블 테니스의 전재현 코치입니다. 여러분, 테니스 복식의 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들 포칭이라고 말합니다. 전위에서 번개같이 딱 튀어나가서 상대 흐름을 끊고 발리를 꽂아 넣었을 때 그 짜릿함, 파트너가 뒤에서 나이스 외쳐주면 진짜 내가 이 코트의 주인공이 된 것 같고 막 기분이 최고잖아요. 그런데 제가 테니스 코치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짜릿함에 중독돼서 포칭을 계속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테니스 실력이 잘 안 늡니다. 지금 이렇게 습관적으로 포칭을 나가는 건 그냥 승률 50%짜리 위험한 도박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동호인 레벨에서 예측 포칭을 하면 안 좋은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대신에 고수들은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움직여서 확실하게 포인트를 따내는지 진짜 포칭의 공식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포칭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구나 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고 운이 아닌 실력으로 코트를 지배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과 같은 테니스 게임의 실전 원리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도 꼭 확인해주세요. 자, 포칭에도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가장 문제가 되는 예측 포칭 얘기부터 할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포칭이 바로 이겁니다. 상대가 칠 코스를 미리 예측하고 파트너 구역으로 튀어나가서 끊어먹는 플레이,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플레이죠. 이게 왜 위험하냐?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는 심리전이죠. 내가 상대 코스를 읽으려고 하는 것처럼 상대도 나의 움직임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튀어나갔을 때 예측이 맞을 확률은 50대 50입니다. 왼쪽, 오른쪽, 일종의 이지선다 게임 거는 거죠. 자, 계산을 해볼게요. 이 포칭이 이득이 되려면 포칭으로 인한 승률이 50%를 넘어야겠죠. 그러려면 예측이 맞았을 땐 무조건 끝내고, 예측이 틀려서 내 구역으로 패싱을 당했을 때 파트너가 커버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50%를 넘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호인 레벨에선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코스를 맞추더라도 100% 끝낼 수 있는 결정력이 없습니다. 발리 실수도 나오고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역습도 당하죠. 또 공의 높이가 낮으면 앵글로 처리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결정력은 70%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코스가 틀려서 내 구역으로 패싱을 당하면 파트너가 커버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99% 실점이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계산해보면 맞췄을 때 얻는 이득은 제한적인데 틀렸을 때 얻는 손해는 압도적입니다. 예측이 맞을 확률이 50%라고 했을 때 예측 포칭은 하면 할수록 우리 팀 기대 승률이 50% 아래로 떨어지는, 수학적으로 이미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측 포칭을 통해 게임을 이기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여전히 결정력은 높진 않지만 예측 적중률이 워낙 높아서 50% 이상의 포칭 승률을 유지하는 고수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이는 것도 훌륭한 능력이지만 이건 테니스의 기본기 능력이 좋다기보다는 그냥 심리 싸움이라는 별개의 능력이 좋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능력은 나보다 더 고수를 만나게 되면 바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상대 레벨이 낮을 때 특히 테린이를 상대로는 잘 통합니다. 그런데 레벨이 올라갈수록 상대방도 눈치가 빠르고 공이 좋아져서 애초에 예측 포칭을 허용하는 만만한 공은 안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동안 애써 키워둔 그 눈치와 타이밍의 가치가 한순간에 하락합니다. 그래서 예측 포칭에 의존하면 레벨이 오를수록 더 빨리 한계에 부딪히고 실력이 정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파트너십 문제도 은근히 중요한데 파트너는 내가 언제 튀어나갈지 모르니까 불안해지죠. 그러다 보니 자꾸 코트 중앙으로 몰리게 되고 공격적인 포지션을 못 잡고 위축됩니다. 결국 팀 밸런스는 무너지고 불안감이 커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측 포칭을 자제하라고 했으니까 상급자들이 사용하는 실제 포칭의 공식을 알려드려야겠죠. 승률을 높이는 진짜 포칭 방법 첫 번째는 바로 미세 조정 포칭입니다. 이건 예측 포칭처럼 에라 모르겠다 하고 확 튀어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팀이 보낸 공의 난이도에 따라서 내 위치를 은근슬쩍 조정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리 파트너가 상대에게 쉬운 공을 줬어요. 그럼 상대방은 여유가 있으니까 다운 더 라인으로 세게 칠 수 있죠. 이때 저는 내 구역을 확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공이 아주 날카롭게 들어갔다면 상대방이 밀리거나 자세가 무너졌겠죠. 그 상황에서 정교하게 다운 더 라인을 칠 확률은 확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확률만큼 내가 미세하게 센터 쪽으로 슬쩍 이동하는 겁니다. 포칭이라고 하기보다는 포지션을 살짝 조정하는 정도에 가깝죠. 그럼 이걸로 어떻게 승률을 높일 수 있을까? 내가 가운데로 쏠리면 당연히 사이드는 조금 더 열립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정확하게 다운 더 라인을 성공했다. 그건
이건 상대방이 도박을 해서 성공한 거고 와 잘 쳤네 하고 쿨하게 인정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사이드를 열어서 승률이 5% 떨어지는 형상이 생긴다 해도 반면에 가운데로 지나가는 어설픈 공들을 내가 끊을 수 있게 되면 승률이 10%나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전체 승률은 플러스가 되어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코칭이라기보단 승률이 가장 높은 포지션으로 조금 이동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공을 압박했을 때 상대방은 더 크로스로 빼야 하거나 다운 더 라인을 시도해야 해서 에러율이 높아지고 최종 승률이 높아질 수 있는 원리인 거죠. 두 번째는 수비적 포칭입니다. 쉽게 말해서 포칭 페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나 나간다 라고 겁만 주고 실제로는 자리를 지키는 거죠. 이게 왜 좋냐? 리스크는 거의 없는데 똑같이 이지선다 선택을 강요할 수 있어서 상대방은 엄청 헷갈리거든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작만 주는 겁니다. 상대가 칠 때 몸을 포칭 나갈 것처럼 움직였다가 실제로는 나가지 않고 다운 더 라인을 지키는 거죠. 상대가 속아서 당황하면 에러가 나거나 내가 전위에서 쉽게 끊어먹을 수 있는 공이 옵니다. 상대가 속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 대단히 큰 리스크가 없습니다. 잠깐 커버 범위가 좁아지는 정도의 단점이 있죠.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인데 포지션을 중앙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공이 넘어가자마자 빠르게 코트 가운데 부분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갈까? 아니면 돌아가서 자리를 지킬까? 그 다음 웬만하면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세요. 이게 왜 강력하냐면 아까 모션 페이크도 상대방을 헷갈리게 할 수 있지만 이건 직접적으로 포지션이 가운데로 이동해 있다 보니 상대편 스트로커 입장에서 보면 훨씬 압박감이 심하거든요. 상대 눈에는 이미 내가 가운데 와 있으니까요. 와 이거 진짜 포칭이다. 다운드 라인을 쳐야 하나? 크로스를 쳐야 하나? 더 강하게 이지선다 양자택일이 강요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는 제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적은 리스크로 상대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 수비적 포칭은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크를 3번에서 4번 주고 진짜 예측 포칭을 한 번 섞을 수 있는데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3번이나 페이크에 속았어요. 아, 쟤 또 안 나가네. 그냥 크로스 쳐야지 하고 방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진짜 포칭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말했던 50대 50의 도박이었던 예측 포칭의 적중률이 75%로 확 올라갑니다. 페이크 포칭을 해두었기 때문에 예측 포칭의 움직임을 읽기가 어려워지고 그만큼 스트로커가 예측 포칭의 동작을 보고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작을 아예 읽지 못하게 되면 페이크 포칭의 횟수만큼 예측 포칭의 적중률이 올라가게 되는 셈인데요. 그렇게 예측 포칭을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페이크 포칭 상황에서도 상대는 이번에도 진짜 나올지도 몰라 하면서 나한테 공을 갖다 바치게 됩니다. 결국 페이크를 많이 깔아둘수록 내가 진짜 포칭의 적중률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포칭이 안정적으로 성공하게 되면 페이크 포칭의 가치도 올라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측 포칭은 페이크 포칭을 충분히 깔아두어야만 실제로 50% 이상의 승률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내공 포칭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치고 내가 포칭을 나가는 것입니다. 파트너가 만든 상황을 주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판을 깔고 내가 끝내는 거죠. 진짜 고수들은 이 플레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공을 친 사람이 누구죠? 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이 얼마나 잘 들어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내가 제일 먼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리턴 코스를 내가 가장 빨리 예상하고 그 길목으로 미리 들어가서 끊어먹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보다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끊어먹는 플레이가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크로스 앵글입니다. 내가 앵글샷을 기가 막히게 쳤다고 해보겠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이걸 다시 각을 내서 크로스로 되치기를 한다? 엄청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운데나 다운 더 라인으로 밀려올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공을 치자마자 누구보다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잘 들어갔다. 그럼 바로 센터 쪽으로 쇄도해서 포칭을 나가는 겁니다. 하나를 더 살펴보면 빈 곳 발리 후 포칭이 있습니다. 전위로 온 공을 상대방의 가운데 빈 곳으로 보냅니다. 상대가 공을 쫓아가면서 이 공을 다시 나의 앵글로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은 가운데 혹은 왼쪽을 향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전위는 가운데로 위치를 과감하게 조정하면서 포칭을 준비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코스를 만들고 내가 해결하는 것, 여러분이 진짜 복식 고수가 되고 싶다면 막연한 예측 포칭이 아니라 바로 이 설계된 내공 포칭을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내 포지션을 무턱대고 비우고 나가는 예측 포칭. 냉정하게 말해서 동호인의 끝내기 발리 수준으로는 승률을 깎아먹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포지션을 비우고 나가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드롭 발리, 앵글 발리를 마스터해서 공의 높이와 상관없이 나갔다 하면 90% 이상은 무조건 끝낼 수 있는 결정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페이크 포칭을 충분히 깔아놔서 예측 포칭 적중률이 최소 70-80% 정도는 확보될 때, 이럴 때도 상대 압박을 위해서 한 번씩 나가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브나 리턴 과정에서 3구 이내 파트너와 약속된 플레이를 하는 경우 예측 포칭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코치님, 저는 감이 좋아서 예측으로도 잘 이기는데요? 네, 그런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게임을 풀어가다 보면 기본기보다 포칭의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이건 레벨이 높아질수록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능력치입니다. 그러니까 포칭을 좋아하신다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3가지 포칭 방법의 비중을 높여서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3가지만 활용하셔도 상대방은 여러분이 모든 길목에 서 있는 전이처럼 느껴지고 움직임이 다르다고 평가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많은 테니스 원리는 고정 댓글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I ain't missing 'cause you know I'm taking big shots.